안녕하세요. 혁신공역 군문국어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7월 24일에 군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급 군무원 국어 문제를 좀 해설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시험장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보신 분들, 그리고 다음 시험 위해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문제에 대한 방향 좀 알고 싶어서 강의를 활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21년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문법에서 열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무원 국어에서 문법의 비중이 확실하게 높다라는 흐름에 부합하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2021년 문제에서는 문법이 어문 규정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어문 규정. 그래서 어문 규정 중심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규정에 대한 많은 암기, 그리고 반복, 연습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보실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문 규정에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 외래 표기법 골고루 다 나왔는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확실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했던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쉽게 맞힐 수 있었던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비문학에서 6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단락 알맞은 곳에 넣는 문제 조금 까다롭게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어렵게 느껴질 만한 부분이 없었죠. 그리고 내용 전개 순서 연결하는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 국어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 전개 순서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하는 문제들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도 순조롭게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비교, 구분,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과정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문제로 나와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기쁘게 문제를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이제 상충곡이라는 고전 시가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시 조지훈의 완화삼이라는 약간 생소한 작품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생소한 작품을 만나게 되는 장은 아마 현대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시에서 약간 생소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생소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게는 출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작품이 이제 상충고, 그리고 이제 맞다. 산보 가는 길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산보 가는 길, 상충고과 같은 작품은 우리가 교재 안에서도 연습을 했고, 문제 안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던 거고, 이렇게 연습했던 맥락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학도 이제 조지훈의 완화삼 빼고는 조금 쉽게 접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 이번에 이제 2021년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어휘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어휘 파트에서 우리가 일단 합성어 문제도 소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건 합성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분하는 줄 아느냐, 그렇죠? 구분할 수 있을 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음절의 한자가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음절의 한자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시와 관련된 이제 한자성어 문제도 한자성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일단 좀 이 한시, 을조문덕의 한시 자체가 한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는 아주 수월하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완서 작품과 관련지어서 우리 속담과 연계된 이제 관용 표현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어휘 파트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1년도 시험이 이런 비중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 또 어휘는 어려웠고 문법은 쉬웠고 문법에서는 어문 규정만 나왔다. 이런 판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공부하면 되죠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언제나 말했다시피 시험이라는 것은 복불복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중으로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겨냥되어서 시험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르게 우리가 전 영역에 걸쳐서 기본기를 쉬지 않고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영역과 상관없이 난이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년의 시험의 유형과 어떤 범주는 이렇게 되지만 나는 전 영역을 다 고루, 그렇죠? 우리가 겨냥했던 어떤 범위와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1번 문제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는 우리가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에서 이제 한글 맞춤법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감사함을 좀 이렇게 대신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가름하다라는 표기 맞죠?
그리고 내노라하다 많이 연습을 했죠. 내로라하다라고 했어요. 내로라하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로라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이 노출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잡다, 뭐 대충 잡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눈길을 마주하다라는 것을 부딪히기를 꺼려했다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2번이고요. 1번 문제에서 쉽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기분 좋게 2번 문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띄어쓰기 규정 나왔습니다. 한글 맞춤법, 필기 문제 나왔고, 그리고 띄어쓰기 문제 해서 이제 어문 규정 안에서 1, 2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만도 하다라고 할 때 만, 그리고 뭐 척하다 다 띄는 것이 맞죠. 우리가 뭐 척하다 해서 의존명사에서 하다가 들어가서 보조용언이 된 경우는 우리가 앞말과 붙여 씀도 허용을 하지만 띄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조사가 담겨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의존명사로 이제 쓰이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넘어갈이라는 우리 관형어의 형태를 봐서 우리가 많이 의존명사로 쓰였고, 그리고 도라는 조사가 결합해 있으므로 확실하게 많이 의존명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할 때 등, 그쵸? 우리가 이제 앞에 꾸며주는 말 오고요. 그리고 등은 의존명사입니다. 그 책을 다 읽는 는, 대만 할 때 우리가 대화, 굉장히 이제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조사 부처범을 통해서 자연스러운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의존명사와 그리고 어미 가려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띄고 읽는 띄고 되죠. 의존명사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맞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는커녕 은커녕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습니까? 그렇죠? 는커녕은 다 보조사죠. 는과 커녕이라는 조사가 붙어 만들어진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붙여 써야 되죠. 그래서 틀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4번이네요. 우리 3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이음절의 한자 연습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이음절의 한자어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회손 정도는 우리가 연습해 보았을 만해요. 덜 회자에 이제 헐 회자에 덜 손자가 이제 들어가서 회손은 맞는데 지금 이 답은 보판이에요. 여기서 이 보자가 보충할 보가 아니라 지킬 보자에다가 이제 뭐 상판 판자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판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치? 인쇄를 이제 할 때 그 인쇄판을 흩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보판의 의미도 모르고 실제로 보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힌트가 될 만한 건 이거였습니다. 목판이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보충의 보자가 이제 보충하다 보자, 보할 보자가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 지킬 보자가 쓰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아마 맞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메모, 그리고 상감은 모두 이제 맞죠. 그래서 묻다, 맺자, 나무, 목자, 그리고 코끼리 상자에 우리가 산골짜기, 감자, 모두 쓰인 맥락으로 맞는데, 우리가 메목, 뭐 상감이라는 생소한 어휘였고,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한자들도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을 만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지킬 보자가 아니라, 그래서 보충하다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자가 다른 것이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흐름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우리 4, 5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했던 부분인데 고르다 1, 고르다 2, 그리고 고르다 3이에요. 이렇게 표제어가 다른 경우에는 얘네들의 관계가 동음이어 관계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실릴 때 이렇게 타이틀이, 제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얘네들의 관계가 서로 그냥 우연히 소리만 같지 뜻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동음이어 관계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단어에 이렇게 1번, 2번 있는 경우 이 고르다 2는 다이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경우고 고르다 3도 1번, 2번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단어에 그렇죠? 파생되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르다 3도 다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고르다 1, 2, 3은 서로 동음이어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표제어가 다르므로 동음이어가 맞죠. 그리고 고르다 1, 2, 3은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한 형태를 써보실 필요가 없었던 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라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고르다에 우리가 다 대신에 모음어미 아가 들어갈 때 르가 없어지고 리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골나가 되고요. 그래서 르가 없어지고 리을이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르불규칙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이제 그 안에 1번 뜻, 2번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걔는 다이어가 맞고요. 그리고 고르다 1은 다이어가 아니다. 이제 한 개의 단위라는 뜻만 있었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동사 형용사를 가리는 기준 중에 고있다가 붙는 현재 진행형이 가능한 것은 바로 동사뿐이라고 했습니다. 고르다 1, 2는 동사죠. 그러니까 고르고 있다가 됩니다. 하지만 고르다 3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현재 진행형의 어미가 활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이제 보조 용언이죠. 자, 보조 용언이 활용되지 못함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 조금 어려웠다라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어 판판하게 골라 놓았다는 어디 뜻이냐면은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2의 1,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고르다 2의 1번 뜻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고른 날씨, 그리고 숨을 고르고 있다, 사전에서 골랐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앞에서 찾아볼게요. 요즘처럼 고른 날씨라고 보면은 그죠, 순조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숨을 고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이 뜻입니다. 그쵸? 우리가 숨을 가쁘게 쉬거나 제대로 평탄하게 쉬어지지 아니하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숨이 고른 기능을 발휘하도록 좀 숨결을 가다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다듬거나 손질하다 해서 우리가 고르다 2의 2번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는 그쵸, 여러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로 쓰이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가려냈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고르다 2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번 같이 볼게요. 아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뭐냐면은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에서는 우리가 한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던 것은 시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게다가 실용적인 글, 도 적지 않게 포함했다라고 해서 이 문학의 범위를 크게 잡는 범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다, 라달락이 있는데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내용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다른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는 단락이 어디냐를 볼 때 지금 나를 볼게요. 시대가 변하면서 문이라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 소설, 희곡이 아닌 것 가운데 수필이라고 이름을 구태여 따로 붙이는 글만 문학세계의 준회원 정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의 범위가 좁아진 상황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필이라는 그런 뭐 시, 소설, 희곡이라는 구체적인 갈래를 지명해가면서 문학의 범위를 좁게 말하고 있는 경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이제 문학의 영역을 좀 좁게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나다라가 지금 한데 묶이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은 좁게 잡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라 그 가운데 하나로 끼기보다는 지금 큰 범위로 문학이 잡힌 상황에서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고 있는 요 내용으로 변화하는 중에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을 말하면서도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나다라 중에서 조금 뒷받침되는 맥락이 있으면 이 가운데 하나로 낄만 하지만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났다 라고 이제 말하기 때문에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다라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맞춤법 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저희 1번에 보시면 뺏기다가 여러분 시옷이 하나죠. 그래서 뺏기, 얻나, 봐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옷이 하나만 와야 됩니다. 쌍시옷이 아니죠. 오늘 하루 동안 할 때 하루 동안이 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오구, 그리고 동안이라는 의주명사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발목 잡혀 여러분 뭐가 어색한가요? 번번히가 어색하죠? 그래서 번번이가 맞고요. 그리고 제가 모음이나 그리고 니은 뒤에는 율, 열이 와서 가상의 베이비, 문율이 기억해달라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절대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의 암기 팁을 활용하셔서 잘 해결하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분율이 맞죠? 그래서 율로 제대로 잘 표기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우리 8번을 같이 갈게요. 우리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접속어로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같이 볼게요. 사실 뭐 첫 단락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터는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골턴의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까? 부정적인 요소입니까? 어떤 골턴의 주장을 딱 던지고 나서 그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반되는 내용 그리고 내용이 전환되는 내용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죠. 골턴이 주장했어. 근데 그의 주장은 편견을 갖고 있었어. 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는 그러나 그런데가 이제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 같이 볼게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로 끝납니다. 이 있었다, 그리고가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가 오기에는 살짝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주장이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지금 잘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가 아니라 따라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접속어 넣는 문제 나올 것 같았고 그리고 접속어는 우리가 비문학의 모든 독해를 해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따라서 뭐 그러므로와 같은 인과의 관계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역접이라든가 순접의 관계 등등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갈게요. 외래어 표기법이 모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습니까? 우리가 리모컨이죠. 컨. 버튼이죠. 알코올 맞죠? 우리가 술 기운은 알콜 이음절로 끝나는 기운이 아니다. 알코올 해서 3음절까지는 길게 가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고요. 신어도 맞고요. 그리고 벤젠도 맞습니다. 벤젠, 신어, 알코올 맞고요. 그리고 신어 우리가 살살 발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신너가 아니라 신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코드는 맞네요. 그런데 콘센트죠. 콘센트. 그리고 여러분 썬루프 아니죠. 선루프입니다. 그리고 스펀지예요. 스펀지를 갖고 놀면 펀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0번부터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상충곡입니다. 상충곡은 그죠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있고요. 지금 봄날의 어떤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말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어디서 많이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미적범주 안에서 우아함이 있었어요. 우아함이 자연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욕구와 이상이 떨어질 때, 자신의 현실과 이상이 떨어질 때 느껴지는 이제 미적 범죄라고 있었습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요. 이렇게 붉은 먼지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내 생애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볼래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풍류를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하다마는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쁨을 모르는 것인가. 수가 초가집을 이렇게 벽계수 흐르는 시냇물 앞에 두고 그리고 송죽 우를리에 그래서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울창하게 있는 곳에 풍월 주인, 그렇죠? 달과 바람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라고 해서 자연 속에 흠뻑 묻혀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지금 석양리에 피어 있고 복숭아라든가 어떤 살구 나무도 이제 피어 있고 그리고 녹양방초는 그렇게 새우 중에 푸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칼로 잘라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이렇게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진짜 야단스럽구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마다 너무나 경탄스럽고 너무나 그 봄날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감탄하고 있고 그것을 흠뻑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여러분 새가요 그냥 지저귀고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 새가 막 아양을 부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봄날의 기운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아양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이제 하는 것은 시적 화제의 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귀는 새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정이입 객관적 상감을 제가 별표해가면서 잘 익히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라일체의 이연이 흥이야 다르소냐, 뭐 자연과 내가 하나 이연이 저 새도 당연히 나처럼 봄날의 흥취에 잠겨 있겠거니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그리고 삼보 음영하여 뭐 산일이 적적한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중 진미를 알 리 없이 호재로다. 이렇게 이제 한가한 경치 속에 즐기는 이 즐거운 맛을 그 누가 알겠느냐?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정 가자꾸나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정극인의 상층곡이라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홍진의 묻힌 분내와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홍진의 묻힌 분내는 나의 삶과는 다르게 사는 어떤 삶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 이 즐거움을 아느냐라고 세속적인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붉은 먼지 속에 사는 사람은 세속적인 욕구를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자연 안에서 한중진미를 느끼고 있는데 야 너 그거 모르지? 라고 이제 하는 자기의 삶과 대비되는 사람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보는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뭐 벽계수도 봤다가 시냇물도 봤다가 그리고 도화 횡화도 봤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봄날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치에 눈이 머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마다 어떤 감탄에 그리고 이제 즐기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간이 이동됨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즉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가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끌어들임으로써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은 즉히 주관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봄날에 느끼는 다양한 경치를 누리는 즐거움을 자신의 정서를 기탄 없이 감탄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웃을 끌어들인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스러운 감탄의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아 우리 같이 자연구경 가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가사입니다. 가사가 여음을 삽입해서 흥을 돋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어라 뭐 아우 동동다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음이에요. 여음은 주로 고려 가요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는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에서 수풀에 우는 새가 충기를 못 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서가 그렇게 흥취에 젖어 있으므로 저 새도 봄날의 경치에 젖어서 저렇게 교태 어린 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 자연 속의 존재들, 그렇죠? 자연 속에 새를 비롯한 다른 존재들과 합이라는 어떤 흥겨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우리 12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울였다는 기울이었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접사가 들어갔고요. 이, 히, 리, 기는 피동접사이면서 사동접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피동접사로 쓰였는지 사동접사로 쓰였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목적어 여부를 살피시면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사동의 요소이기 때문에 사동사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걸치다, 여러분 매다,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전미사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거 맞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무지로 하고도 한다 해서 엄지 무자에다가 이제 가리킬 지자가 쓰여서 우리가 무지라고도 합니다. 로마자 표기법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대 할 때, 이 에 할 때 에이죠, 그렇죠? 그리고 광희문 할 때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우리가 얘가 히로 소리가 나요. 하지만 로마자로 표기를 할 때는 의의를 밝혀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광화문보다 광희문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의를 밝혀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HI가 아니라 HUI로 표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왕십리는요, 여러분 비음화가 상호동화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음, 얘는 니은이 돼요. 왕십리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로마자 표기는 우리가 표준 발음법을 근거로 해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미음, 니은이 잘 드러나게 표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왕심리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정능, 우리가 이음과 리을이 만났을 때 마음, 랄랄라 해서 이제 비음화가 진행이 되는 맥락이고요. 예, 리을이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N으로 표기가 잘 이루어져 있네요.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우리 14번 같이 갈게요. 문장보 여러분 잘 정리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진짜 단언컨대 말했습니다. 문장보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괄호와 소괄호 구분하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특히나 이제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나타낼 때 이 괄호 밖의 소리와 괄호 안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크게 다르죠. 크게 다르기 때문에 대괄호로 표시를 해야 된다 했고요. 말소리, 음성, 발음 자체가 완전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괄호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에로까지 뭐 자유롭게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선택될 수 있음을 의미할 때는 중괄호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괄호의 쓰임은 한정적으로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바깥 괄호가 있고 안쪽 괄호가 있을 때 바깥 괄호는 대괄호, 그리고 안쪽 괄호는 소괄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미소 짓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맥락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대괄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우리 15번부터 17번 문제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제도 이제 시험 직후에 본문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이게 유행이냐 아니면 성행이냐 굉장히 많이 말이 많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행이라는 것은 무엇의 성행, 뭐가 성행 할 때 성행에 해당하는 주체가 좀 한정적으로 오는 반면에 유행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명사로 뭐가 유행한다라는 맥락 없이도 그냥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좀 널리 퍼진다라는 흐름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행의 확산, 어색하죠? 유행의 확산입니다. 우리가 파리의 뭐 유행은 그리고 거의 동시에 유행했다. 어떠한 것이 어떤 흐름이라든가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관념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 널리 퍼지는 그런 현상 자체를 유행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성행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기억에 들어갈 말은 바로 유행이 되겠고요. 정답은 유행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그리고 16번 문제가 나부터 말을 순서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부터 볼게요. 가부터 출발을 하죠. 유행의 확산은 1930년대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유행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유행했다 라고 했어요.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 그래서 유행이 전 세계 도시에서 동시에 유행하는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에서 지금 보시면 하지만 뉴욕과 경성의 유행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동일하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동시대에 펼쳐진다라고 말해놓고서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연결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가 뒤에 나가오는 것이 적절하고요. 그리고 유행은 1초 동안에 지구를 4바퀴 돈다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19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치미 패션은 곧바로 서울에서도 유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유행이 펼쳐진다라는 내용은 이미 나에서 내용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맞죠? 가와 한 묶음으로 전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 그리고 다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와 다에서 동시적인 유행의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그의 상반되는 이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와 말을 연결해 볼 건데 사실 가다 나만 나와도 답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 다, 나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인데 우리가 마와 라를 연결함에 있어서도 어떤 구분점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마와 라가 있습니다. 마와 라에서는 지금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시적으로 펼쳐지긴 하지만 어떤 차이점도 존재한다라는 맥락이잖아요. 라에서 폐쇄된 규방에만 있었던 조선의 여성이 신문과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부터 이 규방의 여성들도 이제 뭐 영향을 받고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근대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의 근대가 잠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중요한 건 앞에서 동시적인 유행에 대해서 말해놓고서
그리고 다르게도 진행된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단락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라는 그런 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가 전달되는 이 마가 나보다 먼저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미디어 덕분이었다라고 이제 한정을 했죠. 그리고 미디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들이 지금 구체화되어서 여기서 신문, 라디오 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 다음에 라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7번 갈게요.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지금 답만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3번에 이제 치미 패션이라는 것은 이제 잘 침자예요. 그래서 잘 때 입는 옷을 우리가 치미 패션이라고 하는데,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 문제 상당히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번 오답에 대한 부분만 좀 해결을 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 치미 패션을 보시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치미 패션은 곧바로 서울에서도 유행을 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이 유행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서구에서 먼저 유행을 했고 그것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다라는 진술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술친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합성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이제 고유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한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18번 문제를 이제 어휘 파트에서 소개를 했고요. 1번의 비지와 땀은 둘 다 고유어죠. 그리고 사랑체에서 사랑이 이제 우리가 뭐 사랑해 할 때, 러브할 때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손님들이 머무는 곳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집사자와 복도랑자가 쓰인 요 사랑이 한자어예요. 요 사랑이. 그리고 쌍동 한자어, 그리고 장작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어로만 연결된 것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여러분들 풀고 나서 내가 제대로 답했나 궁금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9번부터 20번 같이 갈게요. 우리 산포 가는 길은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었고 익숙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생소한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현대 작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익숙했고 많이 연습했던 작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익숙한 작품이지만 충분히 어렵게도 출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적 의미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쉬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포 가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시 그리고 영달 그리고 백화라는 그 산업화의 그늘에 소외된 자들 그쵸? 이제 세상이 다 변한 거예요. 급격하게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달과 정시 그리고 이제 뭐 술집 작부로 일하다가 이제 도망쳐 나온 그 백화 모두 이제 굉장히 뭐 산업화 중심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시의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평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고향인 산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뭐 좀 편안하게 좀 머물고 싶을 때 이제 산포를 항상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 이제 산포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제목대로 산포로 가는 길이었고 영달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산포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던 산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고향이 어딘데? 산포라고 아십니까?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지금 뭐 공사를 할 때 쓰는 도구가 도자죠. 거기가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캐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제 정시의 머릿속에 있는 산포가 이미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산포도 역시 산업화의 영향을 짙게 받아서 이제 공사판이 된 이미 현장이 된 거죠. 간지 10년 됐다라고 하니까 아유 말도 마루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 두고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복잡하기가 말할 데가 없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뭔가 산업화의 영향으로 바뀌고 변한 곳을 의미하는 소재와 그리고 옛날에 정씨가 기억하는 곳 그 산포를 의미하는 소재가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뭐 감자 이런 거는 그 옛날의 산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나룻배도 옛날의 산포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장로라는 것은 그렇죠. 산업화의 영향으로 이제 바뀐 변화된 산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쉽게 4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번을 보시면은 주제를 표현할 식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의 고향이었던 그리고 이제 정신의 고향이었던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정말 옛날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있을 것만 같았던
어떤 그런 산포를 항상 연상을 하죠. 근데 그런 산포의 어떤 실체, 이미 변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산포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산포도 이제 산업화의 영향으로 공사판이 됐다니 내가 쉴 곳은 산포 역시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자료마다 모두 페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상실감, 어떤 고향을 잃은 상실감이 페어라는 말로써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 주된 정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을지문덕의 여수 장우 중문 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을지문덕이 어떤 계략과 전략을 세워서 일부러 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이기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전략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승리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군에게 지금 보내는 어떤 편집관 형식의 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뭐 귀신 같은 그런 책략은 이미 하늘의 이치를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묘한 어떤 너의 계산은 이미 땅의 이치를 다했다. 뭐 다 네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기운은 이미 다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두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늘의 치도 다 했고 땅의 치도 이제 다 했어. 너 이 정도 이겼으면 이제 다 된 거잖아. 네가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만족하고 이제 그만 포기해. 어차피 승리는 우리 거고 이미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 적당하게 내가 말할 때 그만두는 게 좋을 걸 하면서 조롱하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유자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 안에서 흥취를 느끼면서 좀 한가롭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연불망이라는 것은 그립고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라는 어떤 연모의 노래입니다. 적진에게 품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득이만면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을지문덕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전략과 계략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미 다 된 판에 적진에게 너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자수명이라는 것은 이제 보랏빛 산과 맑은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 말로써 역시 이 한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22번 같이 갈게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우셨죠.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집 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는 간절한 요청이 사돈을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기억이 들어갈 맥락에 우리 이제 표현을 이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좀 문제가 어려우셨는데 이제 1번은 좀 접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고요. 2, 3, 4, 5번은 이제 모두 어떤 내용인지 아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고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원하던 것이어서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라고 했어요.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그럼 이걸 몰랐다 칩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부수적인 게 더 크다고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어색합니다. 간절한 어떤 요청이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다인데 여기에 뭐 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부수적인 게 주된 것보다 더 크다고.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 더 이제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라는 것은 더 흠이 많은 사람이 이제 덜 흠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나무란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이 어색함을 알고 1번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뭔가 청하지는 못했지만 원하던 바이다라는 어떤 한자가 변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한자를 연결하실 수 있었으면 답으로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우리 2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조지훈의 완화삼이라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차은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 피운다. 그래서 산새가 구슬 피우 울음 운다라는 것은 그렇죠, 감정이입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심정이 구슬퍼요. 그렇죠?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에서 구름은 흘러가고 있고요. 물길은 700리입니다. 구름과 물길의 공통된 속성은 모두 흘러간다라는 거고, 특별하게 물길은 700리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리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름 흘러가고 또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제 구름에 빗댄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그네, 어떤 방랑, 어떤 떠도는 뭐 유랑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마침 나그네라는 시어가 나왔습니다. 나그네 긴 섬에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요. 우리가 저녁 노을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애잔하고 또 애상적인 그런 느낌을 좀 가중시키는 그런 맥락인데 나그네가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이렇게 술이 있고 또 붉게 막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더 외롭고 더 약간 슬프고라는 느낌도 떠오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풍경의 아름다움에 순간적으로 현혹되기도 하겠죠.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라고 해서 시착화자의 어떤 처지가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라고 해서 이제 나그네, 여기서 중심 대상이 되고 있는 나그네가 유랑하는 처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랑하는 처지를 어떤 맥락으로 보고 있냐면 어떤 사회 현실의 어떤 부조리와 그리고 사회 현실의 아픔 때문에 유랑하는 맥락으로 지금 맥락을 이어가지 않고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 양에서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떠돌이고 나그네 처짐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이조년의 시조에 있잖아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봄날에 느끼는 어떤 흥취에 흠뻑 빠져서 그 어떤 개인적인 정서에 흠뻑 빠져서 잠 못 이루노라 라는 그런 맥락과 비슷한 거죠. 여러 가지 대상에 느끼는 술 익는 강마을의 모습에 그리고 뭐 저녁 노을의 모습에 여러 가지 그 정서가 막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한 한마음도 병인 양에서 달빛 아래 고요히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노니라는 그런 맥락의 시가 되겠죠. 그래서 완화삼이라는 시는 지금 1번과 4번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구름과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름과 물길에서 우리가 모두 흘러가는 그런 소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나그네라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마음은 민족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스러움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애상적 정서 전통적 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해서 이제 민중, 뭐 집단, 뭐 사회, 민중의 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개인적인 정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민중 속에서 이렇게 집단 안에서 뭐 사회 현실 안에서 혹은 부조리 안에서 모순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민중의 힘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 민중이 예로부터 겪었던 어떤 한스러움 그런 이미지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2번과 3번은 모두 이제 어색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마을은 떠도는 중에 만나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나그네는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로서 떠도는 처지인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을 같이 갈게요.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 유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철루예요. 마철루. 이렇게. 하지만 니은과 리을이 만난 상황에서 유음화의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구군류의 생산량이 많은 양가 집안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이렇게 의견난이 이원론돼서 임진난과 같은 큰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령하기로 결단력을 내렸는데 라는 스토리까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유음화의 예외를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생산력 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철루만 그 예외적인 규정 안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있었던 맥락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심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변방이 아니다. 세계화는 중심, 제재가 지금 세계화입니다. 점점 더 과거는 분명 다르게 여기서 또 핵심되는 제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전략을 예술과 접목시켜서 말하고 있고요. 기회가 왔고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시대에 예술로서 좀 더 세계화의 중심으로 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의 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재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한국인의 끼는 각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주와 감각도 있고 재능과 예술적 취향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분하게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원래부터 선진이 후진되고 후진이 선진될 때 역사가 시작되는 법이다. 원래부터 있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술적인 끼를, 재능을 잘 살려서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때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거국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의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맞지 않고요. 다가오는 미래, 희망찬 포부가 맞죠? 각박한 삶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라져가는 미풍양속도 전혀 제재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까지 듣고 나니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지식과 어떤 사고의 흐름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사고의 흐름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쌓는데도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틀을 세워서 계획을 잡고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시험을 치러 보니까 저는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 잘 활용하시고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 방향 잘 세워서 저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험 보신 분들 애쓰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